자, 봅시다. 뭐 얼추 뭐 그림을 그려가면서 나름 애들을 쓰고 계십니다. 뭐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 문제가 08, 그 아까 말했던 그 시족격의 문제야. 최초의 이런 대소비교 문제들을 제시했던 그 원형입니다. 이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두세 문제가 더 있는데 그 문제들이 이제 출제됐던 게 나중에 20년도에 다시 출제가 되고 막 해서 이따 20년대 출제된 문제도 보여드릴 거예요. 자, 어쨌든 요게 이제 최초의 문제입니다. 자, 이런 유형들은요, 질문 자체가 뭐가 되냐면 교점의 x, y 좌표 또는 그 x, y 좌표로 만들어낸 또 다른 구조물, 그쵸? 구조물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x, y 좌표 자체를 비교 대상으로 삼기도 하고요. x, y 좌표를 적당히 조합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이걸 비교해 주세요라고 묻기도 해요. 어쨌든 근원이 되는 정보는 좌표입니다. 교점의 x 좌표, y 좌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함수가 몇 개 등장하니? 보통 두 개도 아니야. 보통 다 세 개 이상이야. 왜냐면 두 개만, 그래프가 두 개면 어차피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가 나올 텐데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를 뭐 절대값 씌워서 접어 올리거나 하지 않는 이상 증가나 감소밖에 안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끼리 교점을 만들어내면 하나씩밖에 안 만들어져. 교점을 여러 개 만들어야 뭐 비교를 할 거 아니니, 그치? 일반적으로 세 개 이상이 등장해요. 당연히 그림이 굉장히 복잡할 거라는 거. 그죠? 얘 같은 경우도 직선 하나와 로그 함수 두 개를 갖고 교점을 두 개를 발생을 시켜서 얘네 가지고 뭔가 직접 비교하기도 하고 뭔가 이상한 걸 막 빼서 만들기도 하고, 그쵸? 곱해서 만들기도 하면서 그 친구들을 비교하고 있는 행위야. 이해돼? 문제를 일단 알아보시라는 얘기예요. 유형을 알아보라는 얘기야. 이런 것들을 알아보시면 돼요. 되니? 자, 여기서 너네가 첫 번째 정답을 맞추기 위해,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이제 수학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하면 답을 맞출까 이런 거 가르치는 거 같으면 좀 기분이 안 좋은데 난 그런 사람 아니야, 얘들아. 자, 존나 열심히 그리세요. 아주 정확한 작도를 합시다. 정확한 작도. 그러니까 정확하다라는 게 당연히 100% 컴퓨터가 그린 거와 일치할 수는 없어. 근데 굉장히 유사하게 컴퓨터가 그린 것과 비슷할 만큼 유사하게 특징들을 잘 잡아가지고 아주 그냥 세밀하게, 여기 막 글씨 못 쓰고 그림 막 엄지손톱 안에 여기 들어올 만큼 그림 그리는 분들이 있거든. 수학 문제 풀 때 이 문제 풀 수가 없어요. 대가리로 풀어야 돼. 그걸 말이 안 돼. 그림을 크게 내가 뭐 지랄할 거거든. 지나면서 그림이 너무 작아. 그림을 더 크게 그려야 되는 거야. 크게 그리고 비율을 최대한 정확하게 그리세요. 이때 조금 더 신경 쓸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2-x라는 직선을 그리기는 어렵지 않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자, 맞아요? 이렇게 같이 해주면 되는 거야, 그때. 네, 자, 자, 이 찍어. 일단 여기를 굉장히 크게 그리지 않았니? 너네 이는 어디 있니? 보통? 너네 이는 보통 여기 있을걸? 맞죠? 넌 이렇게 그리잖아. 근데 잘 생각해봐. 이게 원점 부근에서 일어나는 이벤트야. 그러니까 가능한 확대를 해서 그리세요. 여기다가 그쵸? 그리고 직선을 쭉 긋는 거지. 당연히 이 길이가 최대한 길이가 같게끔, 뭐 나 좀 안 다를 수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같게끔, 최대한 같아 보이게끔 그리라는 얘기야. 그리고 로그 함수 두 개는 모두 다 1컴마형을 지나죠. 그 로그 함수니까 또 여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1이면 이게 2니 여기가 한 10 정도 돼 보인다, 그렇죠? 안 맞죠? 그런 것도 좀 정확하게 절반 지점에다가 1을 찍고 올려주시는데, 한 가지, 이건 나만의 팁이야. 이게 수학적인 근거는 없어. 약간 나의 뭐 내가 느끼기에는 아니 어렴풋한 감각이야. 약간 내가 생각할 땐 이 점을 확인하는 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보탬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 뭐냐면 너네 로그 함수 그냥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이 되지 않았던 이런 로그 함수들에서 단순히 1,0만 잘 찍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내 생각엔 y좌표가 1 되는 값을 덩달아 같이 찍어주고 비율을 맞춰주시면 조금 더 정확한 그림도 나오고, 그리고 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도 해. 이건 나의 경험이야. 내가 수많은 문제를 풀어보다 보니까 문제를 풀 때 저런 포인트를 정확히 체크했냐 아니냐에 따라서 잘 보이기도 안 보이기도 하는 걸 내가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문제 풀 때 나도 신경 쓰면서 풀고 있더라고. 어느 순간 보니까. 근데 이게 사실 이론적인 근거는 없어요. 그냥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나오는 건데, 여기를 체크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냐면, 어차피 로그 함수도 여러 개 그리다 보면 누가 더 납작하게 누워있는지 이런 것들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잖아. 누가 조금 더 위로 올라와 있는지 또 누워있는지 이런 게 조금 더 정확하게 그려져. 왜냐면 이 로그 함수의 로그 밑이 2면 y값이 1이 되는 점은 일단은 여기 길이를 맞추겠죠. 여기 길이를 맞추면서 좀 정확하게 체크를 하기가 가능하고, 너네가 지금 이 벌려준 거랑 똑같은 높이를 잡아서 여기서 긋는 거야. 이해돼? 그렇게 되면 쭉 따라가다가 만나는 여기가 얼마겠어? 얘가 1이 된다라고 하면 얼마 나오니? 2가 나오죠. 2,1이라는 점을 좀 정확하게 기억하자는 얘기야. 이게 심지어 굉장히 자주 쓰이는데 이게 딱 길이가 같아요. 여기 길이가 또 1이거든? 보이니? 요 점과 이 점 사이 길인 것도 보여? 1이라는 값도 특별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구조물들이 막 보이기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은 뭐 문제 풀 때 아주 막 선명하게 그려놓을 필요는 없지만 뭐 점동 좀 체크하고 점선 정도는 체크해보는 거는 풀 때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림을 이쁘게 그릴 수도 있고. 아시겠니?
비율을 좀 정확하게 그리면 좋잖아. 자, 그러면 근데 이게 이론적인 근거는 없지만 아마 내 생각에는 여기다 로그 3x를 그려볼까? 그럼 분명히 밑이 달라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관찰하는 걸 텐데 로그 3x를 그리면 똑같이 1,0를 지나는데 이번에 어딜 지나야 되니? 어딜 지나야 되죠? 3,1을 지나면 이렇게 누워주면 되죠. 이 3이라는 점을 체크하게 되거든. 이해돼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저 점을 체크하면은 x축 위에 밑과 같은 값이 그 기준점으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죠? 이정표처럼 뭔가 이렇게 세워져. 이해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푸는데 보탬이 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긴 해. 근데 아직 내가 검증하지 못했어. 이걸 정말 찍는 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나의 경험이다. 내가 최근에 내가 의심하기 시작한 거거든. 이번에 교재 쓰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너네도 한번 표현을 해보면 그림을 이쁘게 그리는 것만 해도 이득이 있으니까 해보자는 얘기야. 자, 그래서 얘는 2,1을 지나야 되니까 요 정도를 딱 찍는 거야 처음에. 찍고 요렇게 올라가면 되겠구나. 싹 이렇게. 이해됐어요? 요렇게 그리면은 좀 정확한 그림이 나오지 않느냐. 뭐 이분들도 다 정확하게 체크하는 편이긴 한데 됐어요. 그 얘기 나중에 하시고. 로그 3은 3,1 한 요 정도. 사이즈가 비율 딱딱딱 맞아가니? 대충? 이거 좀 좁긴 한데 그냥 이해해 주세요. 됐어요? 요 정도? 아이씨 왜 이래? 조금 더 벌려야겠다. 어쩔 수 없다. 됐니? 이 정도면은 그냥 뭐 괜찮게 그린 게 아닌가. 로그 2x랑 로그 3x. 됐죠? 여기까지? 그럼 만들어진 교점이 보이죠? 여기가 뭐다? 로그 2랑 만나는 게 x1, 로그 3과 만나는 게 x2다. 굉장히 작은데 지금 이벤트가 벌어졌어요. 이거 좀 잘 봐야 돼. 멀면 안 보이려나? 그럼 TV라도 보든가. 다음부터 앞에 앉으세요. 어쩔 수 없어. 내가 뭐 좀 조그맣게 다시 그리기가 좀 그래요. 자, 여기서 보시면 기억. 잘 봐. 기억에 x1이 크니 y2가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x1이라는 건 가로로 누워있는 요 선분의 길이인 거고요. 그냥 y2라는 건 x2에 해당되는 y값이기 때문에 요 선분의 길이거든. 자, 누가 큽니까? 누가 커요? x1이 크죠. 그쵸? 자, 근데 그 확신할 수 있나요? 자, 이런 상황이랑 비슷해. 한 명은 누워있는 거고 한 명은 서있고 키가 누가 큰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치? 근데 누워있으니까 난 서있고 너 누워있으니까 얘가 야 내가 클 수도 있어. 이질하면 돼 안 돼? 아니잖아. 내가 너무 압도적으로 크잖아. 그치?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그림을 정확하게 작도하여라. 정확한 작도를 하시면 사실 논리는 조금 부족하긴 해도 그래도 내가 그린 그림이 컴퓨터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찍을 수가 있는 거야. 찍을 때도 좀 확신을 갖고 찍는 거지. 그래서 정확히 그렸을 때가 분명히 보탬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정확하게 푸는 건 어떻게 푸나요? 이렇게 해서 확인은 간단하게 되긴 되지만 실제로는 x좌표는 누워있고 y좌표는 서로 서 있는 거기 때문에 이 x, y좌표의 성격을 통일하고자 할 때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역함수 아이디어를 사용합니다. 왜냐면 x좌표라는 거는 누워있고 y좌표는 세로로 서 있는데 한 놈이 일어나서 같이 키를 비교하든지 아니면 내가 누워버리지 뭐 내가 누워지든지 결국 y였던 녀석이 x가 되거나 x였던 녀석이 y가 되는 식으로 성격 자체를 교환해야 돼. 남자가 여자, 여자가 남자 되는 이런 느낌인 거야. 알겠니? 그래서 그 역함수 xy의 역할을 바꿔주는 게 뭐야? 역함수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잖아. 그치? 그래서 역함수를 이용해보자. 로그 2x의 역함수 그려볼까? 로그 3의 x 해도 상관은 없어요. 뭘 해도 상관없지만 로그 2x의 역함수는 2의 x승이겠죠? 2의 x승도 역시 1,2를 지나게끔 0,1 지나면서 이런 느낌으로 살려서 그려주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근데 마침 깔려있는 2-x라는 직선도 y는 x의 대칭인 직선이고 그 다음에 이 로그 2x랑 2x승도 y는 x의 대칭인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그 친구들이 만들어내는 교점인 요 점은 그리고 요 점은 당연히 어디 대칭이야? y는 x의 대칭일 거야. 따라서 요 점의 좌표가 뭐가 된다? x1에 해당되는 y1이 아니라 y1에 해당되는 x1이 된다. xy 좌표의 성격이 바뀌어버렸죠. 아까 y좌표였던 녀석이 x가 돼버렸고 x좌표였던 녀석이 y좌표가 돼버렸으니까 성격이 바뀌었고 여기다가 x1을 표현해보자고. 어딨어? x1이 일어났죠? x1 어딨어? 일어났어. 나 일어났어. 그러니까 야 봐봐 내가 더 크잖아. 우리 똑같이 발의 위치를 똑같이 바닥에다 지면에 맞췄는데 내려가고 있으니까 네가 더 작잖아라는 걸 좀 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야. 이래니? 그래서 역함수 아이디를 이용하는 게 원래 문제 풀이의 의도지만 이 문제의 의도지만 사실은 너네가 그림을 정확히 그렸다는 가정하에는 순간적으로 막 대충 좀 판단하고 넘어가도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아서 내가 이런 풀이를 부정할 수가 없다. 정확하게 그려라. 잘 찍을 수 있다. 정답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잘 그렸을 때. 일단은 기억은 그렇게 됐고요. 니은 볼까? 자, 니은은 그림이 너무 조금해서 좀 보이기 힘들 수 있는데 자, 니은을 당연히 나누고 싶다는 생각 드신 분들 많죠. 자, 근데 나누기 이전에도 분명히 의미를 가져요. 왜냐면 너네 x좌표끼리 빼면 무슨 선분의 길이를 가로로 누워있는 선분의 길이를 구할 때 x좌표끼리 빼면 계산되잖아. 그러니까 얘도 선분의 길이고 얘도 선분의 길이로 볼 수도 있어. 내 말 이해되니? 그러니까 선분의 길이와 선분의 길이가 같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걸 나눠줬을 때는 뭐야 어때?
x좌표 차이와 y좌표 차이를 나눠줬을 때는 식 자체가 무슨 의미가 생기니? 기울기라는 의미가 생기죠. 그러니까 기울기를 볼지 아니면 선분과 선분이 같다라는 그 단순한 의미를 볼지는 너네가 선택해 하셔야 돼. 뭐 아무 게 상관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 x좌표의 차이는 요만큼이야. x1, y, x2의 차이. 그쵸? 요만큼. 근데 y1, y2의 차이는 여기야. 돼요? 요 두 점, 요 두 교점의 가로 차이, 세로 차이를 보는 건데 기울기가 얼마니? 마이너스 1이잖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일 거고 밑변 높이가 같겠죠? 따라서 길이와 길이가 같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고 나눠줬을 때는 번호 순서를 맞추긴 해야 돼. 그래서 그냥 나눈다라고 하시면 x2 빼기 x1이 이제 분모로 깔리게 될 텐데 그때는 y1 마이너스 y2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서 y2 마이너스 yn으로 순서 맞춰주시고 나서 1 이거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고 넘기면 마이너스 1 해서 x1, y1의 x2, y2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애초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찍힌 두 점이니까 쓱 그어주시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기울기 마이너스 1이죠. 너무 당연히 체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니는 어떤 식으로 보더라도 참이다라는 얘기야. 됐나 여기까지? 자, 디귿은 x1과 y1의 곱이야. 즉 1번 교점에 xy 좌표를 곱하는 거야. 지금 처음 나왔어. 어떤 같은 점의 x좌표, y좌표, 어떤 한 점의 x좌표, y좌표를 곱한다라는 건 직사각형의 넓이에 대응시켜 볼 수가 있겠죠. 가로, 세로를 곱하는 거니까.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여기야. 이 x1, y1으로 만들어지는 이 직사각형의 면적과 누굴 비교하겠다? 색깔을 이제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제 뭐 자 x2, y2 해서 만들어지는 이 직사각형의 면적을 비교하겠다. 자, 당연히 이 내부에 중복되는 영역, 겹치는 영역은 너도 갖고 있고 나도 갖고 있는 영역이니까 비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너네가 비교해야 될 건 어디니? 서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비교하시면 되겠죠. 야, 난 이만큼 튀어나와 있는데 나는 요만큼 튀어나와 있지롱. 누가 더 커 보이니? 정확한 그림을 그려봤기 때문에 누가 얘가 더 커 보인다라는 거 확신할 수 있죠. 근데 이것도 찍는 거고 조금 더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직사각형의 면적에 요 길이 보여? 위로 튀어나온 요만큼 요 위에 튀어나오는 만큼의 높이가 오른쪽으로 튀어나온 거에 이 가로 길이랑 똑같다는 거 보이니? 누가 확인해줬지 아까? 니은에서 확인을 했지, 그치? 얘네들이 똑같아. 그러면 얘는 높이, 얘는 밑변이 똑같은 거니까 누구만 보면 된다? 가로 길이랑 세로 길이만 비교하시면 되는 거야. 요 길이가 똑같잖아. 그럼 이 길이가 더 크죠? 왜? x1이 누구보다? 아까 y2보다 크다라는 걸 기억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과 니은을 조합해서 이 넓이가 얘보다 크다라는 걸 논리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더 넓습니다. 하셔도 되지만 이미 그림상으로 얘가 넓어 보인다는 걸 부정할 수 있는 분들은 없다라는 얘기야. 자, 근데 그림을 정확히 안 그린 분들은 나중에 어떤 그림을 그린 줄 알아? 잘 봐. 이렇게 그려져 있어. 책에 보면은 어떤 친구들은 그림이 막 찌그러져가지고 막 이렇게 그려져 있어. 이해돼? 요거 길이가 그러니까 기울기를 마이너스 1처럼 안 그리고 45도처럼 안 그리고 막 이렇게 그린 거야. 이 친구는 여기 길이가 같아 보이지도 않고요. 뭐 그걸 어떻게 잘 넘어갔다 치더라도 넓이가 이쪽이 더 통통해 보이지 얇아 보인다고. 이러면 막 아씨 뭐가 넓은 거지? 역시 수학 문제가 어렵구나. 이지를 하고 있는데 그림을 정확한 비율로 그렸다면은 여기 높이랑 요 가로 길이가 같게끔 잘 그렸다면은 이쪽이 넓다라는 걸 금방 느꼈을 거란 말이죠. 아시겠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게 참 웃기는 거야. 이게 수학 문제 한계입니다. 수능 문제. 객관식 시험의 한계죠. 논구술이나 이런 거 들어가면 얼마든지 다 걸러낼 수가 있는데 내가 구술 시험을 봐.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했더니 아니 잘 보세요. 여기가 더 빼빼로 갖고 여기는 통통하잖아요. 그렇죠? 이쪽이 더 좁겠죠. 이질하면 이제 다 걸러지는 거지. 그렇지? 아니면 뭐 잘 그린 다음에 자 설명해 보세요 했더니 딱 그림 이쁘게 막 그려갖고 자 한 다음에 자 봤죠? 이질하면 바로 탈락인 거야. 그냥 그렇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어. 수능은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내신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뭐 그런 느낌으로 문제를 푼다. 자, 근데 이렇게만 풀리면 세상 모든 문제 이렇게만 풀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당연히 이건 기본 중 기본 얘기들이고요. 여기에 조금 부가적인 툴들이 좀 더 필요해요. 자, 그 중에서 이 문제를 풀 때는 딱 한 가지만 일단 먼저 설명할 건데 이제 어려워질 거야. 자, 실제로 이 문제는 이런 류의 문제들 중에 난이도가 하입니다. 하. 난이도 하야. 하인 이유는 정말로 그림만 이쁘게 그려도 풀리기 때문에 하야. 자,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문제 중에 하나는 그림으로 뚫어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 정말 애매모호하게 나와서 찍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 그런 것도 어려워지는 거고 그리고 그림이 아니더라도 논리로 뚫어낼 때도 그 논리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면 약간 외부 도구가 좀 더 필요해. 그중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등식을 활용하는 거야. 무슨 등식을 활용하느냐? 우리 지금 비교하고자 하는 대상이 뭐라 했죠? 교점이라고 하지 않았니? 교점? 너네 교점은 어떻게 구하는 거지? 연립해서 구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사실은 저기서 나와 있는 x1, y1이라는 이 점은요. 얘들아. x1, y1. 아 미안해 갑자기 웃음이. 행복해서 열심히 들어주니까.
아니 정말 기분 좋아서 그래 오늘. 수업도 난 잘 되고 있는데 너는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말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잘 나오면 기분이 좋거든. 하하하. 자 x1, y1이라는 점은 누구랑 누구의 교점이에요? y는 2-x라는 이 직선과 누구? y는 로그 2의 x가 만들어져서 만나서 생기는 교점 아니니? 그럼 교점이라는 건 저 x1, y1이 누구를 만족시키고 있다는 얘기야? 대입해도 성립이 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여기다 대입해도 성립이 된다는 얘기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문제를 정답을 냈는 과정 중에 내가 이걸 쓴 적은 없지만 이런 조건을 써도 어때? 되는 거였던 거야. 이해되니? 그럼 이런 조건, 등식을 활용하는 건 그럼 늘 사용하나요? 그렇진 않다고. 그렇진 않고 뭔가 우리가 이제 아는 기하학적인 대소비교의 기본 아이디어들만 문제를 풀어나갈 때 뭔가 막혀. 뭔가 더 이상 정리가 안 되고 비교가 어려울 때 이런 등식을 써보는 건 아닐 거라는 약간 뒷주머니에 차고 있는 무기 같은 느낌으로. 이해돼? 앞주머니에 차고 있는 건 아니고 뒷주머니에 차고 있다가 지금인가? 바로 지금인가? 하면 꺼내야 되는 그런 무기예요. 되게 어려워. 그래서 이걸 적재적소에 쓰는 게. 자, 여기다가 한번 억지로 써볼까 한번? 디귿을 풀 때 한번 써볼까요? 디귿을 풀 때 x1 곱하기 y1이 사실 넓이를 의미한다는 걸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서 사실 지금 타이밍에 쓸 건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게. 자, 이런 등식을 활용하는 목적은요. 비교 대상에 필기 안 할까 머릿속에 때려봐봐. 비교 대상에 폼이죠. 폼. 그쵸? 폼을 변형하고 싶을 때 변형하고자 할 때 쓰는 거야. 자, 보자. 지금은 무슨 식으로 나와 있죠? x, y 좌표에 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폼을 갖고 있죠. 자, 그런데 y1이라는 걸 뭐로 써도 돼? 2-x1으로 교환해도 되는 거고 y1을 로그 2x1으로 교환해도 되는 거야.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거야.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거라고. 얘들이. 자, 얘를 쓰는 건 바보야. 이건 공감대가 왜 두리번 돼? 당황시키지 마세요, 나를. 자, 얘를 쓰는 건 바보야. 왜? 다항함수인 x1과 로그를 섞어버리면 좀 이상한 식이 나오잖아. 그치? 얘가 지금 다항식이거든?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주면 너무 이쁜 구조가 나오지 않니? 폼 자체가 바뀌어버려. 2-x1. 됐어? 자, x2에 y2는 뭐로 바꾸면 돼? 2-x2. 맞나? 맞죠?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러면 전부 다 왼쪽과 오른쪽에 폼 자체가 바뀌었지만 통일은 되어 있죠. 다 몇 차 함수 포맷을 갖고 있니? 2차 함수 포맷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좌측과 우측이 전부 다 y는 무슨 함수를 떠올리게? x 곱하기 누구? 2-x라는 함수를 떠올리게 하고 각각에다 뭘 집어넣었다? x1도 집어넣고 x2 집어넣은 무슨 값과 무슨 값? 함수값과 함수값의 크기 비교. 세로 분의 길이를 비교하는 일이 되는 거야. 근데 훨씬 쉽죠. 왜? 당연히 2차 함수는 우리가 잘 아는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잖아. 축 1이고요. 됐나요? x1, y2, x1, x 어디 있지? 보니까 1보다는 무조건 크죠. 왜냐면 로그 함수 시작하는 애가 1이거든. x1, x2 오른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x1, x2가 1보다 오른쪽이라는 얘기는 1 우측에서 축 오른쪽에 발생한 점들이라는 얘기야. 누가 커? x1이 들어간 fx1을 넣어준 값이 fx2를 넣어준 값보다 크다라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되니? 보이잖아. 그냥. 이런 식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지. 넓이로 보다 보이는 거를 사실 이렇게 돌려푸는 거는 안 보였을 때는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어떤 문제들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문제들도 있다고. 이거 환장하는 거라고. 알겠니? 네, 그런 것까지도 있다. 이거 말고 더 있어요. 그 다음 문제도 또 설명을 할 건데 일단 첫 번째 약간 이제 기본 도구가 아닌 약간 맥가이버 칼 같은 느낌으로 약간 평소에 잘 안 쓰지만 가끔 한번 쓰면 좀 좋은 거 아니면은 정말 가끔 쓰여가지고 내가 이걸 써야 되는지를 잘 알아보기 좀 힘든 어려운 상황들 요게 이런 것들로 해결해 나가기도 한다. 자, 그리고 누가 있냐면 잠깐만 기다려봐. 네, 순서를 잠깐만. 저 어디 갔니? 뒤졌어. 자, 21번 봐봐. 21번에 이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21번 문제가 사실 내가 설명을 안 드리고 풀라 했으면 디귿을 보고 다 도망쳤을 겁니다. 디귿 보세요. 어때요? 디귿 봐봐 빨리. 디귿 어떻게 생겼어? 쓰레기처럼 생겼죠. 그렇죠? 악쓰레기다. 음식물 쓰레기처럼 생겼다고. 그렇죠? 에이 모르겠다. 정답은 무조건 5번이겠지. 그렇죠? 그렇게 하고 싶죠? 정답이 5번이 아니에요. 얘가. 디귿만 한번 해볼 건데 기억과 니은은 너네가 할 수 있어. 왜냐면 기억 봐봐. x1보다 y2가 작냐?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죠? 그 다음 니은은 딱 어떻게 생겼니? 뭐 해주고 싶니? 기울기로 보고 싶죠? 왜냐면은 1번 점들끼리 모아주고 2번 점들끼리 모아주면은 분수두 구조가 나오니까 기울기로 비교해. 이거 할 수 있어. 자, 디귿을 해볼 거야. 자, 디귿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리고 힌트도 다 드렸으니까 뭐 조금이라도 발버둥 한번 쳐보세요. 힌트를 드려도 어려운 문제야 이거는. 이게 거의 제일 뒷번호 정도 문제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것까지 일단은 소개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어렵죠? 자, 이거는 그 등식을 활용하는 것 중에서도 조금 더 어려운데 와, 세상에 이런 게 있구나. 경험할 필요가 있어. 자, x2 더하기 왜 이래 이거. 두 줄이 나와 이거. x2 더하기 y1. 자, 나 그림 그릴 때 좀 이쁘게 그린 거 보이니? 내가 어떤 것들을 좀 특징을 더 잡았냐면 뭐 아까 2,1 지난다는 걸 이것도 표현하긴 했는데 당연히 3의 x승과 로그 2x의 역함수들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xy 좌표 성격을 바꾸는 때.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이쪽보다 더 약간 슬림하게 그렸어. 보여? 딱 봐도 멀리서 봐도 어때? 이쪽이 확실히 이쪽 축에 더 붙어있는 느낌 살려있죠. 그쵸? 그래야지 정확한 그림인 거야. 대충 휙 난치듯이 이지라면은 비슷해 보이면은 나중에 다시 그릴 때 좀 헷갈려요. 전에 이런 거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더하기 2에 y1 지수식이 나왔어. 계열받는 거야 지금. 2x2 왜 지수식이 나오고 지랄이야. 비교하기 어렵게. 이게 대상이 깔끔하게 나와야 선분의 길이로 볼지 그럼 뭐 밑과 지수로 표현된 값이면 뭐 함수값으로 봐야겠다. 뭐 교점에 뭐 등식을 만족시킨 값이면 x좌표로 봐야겠다. 기울기로 유리식이 기울기로 봐야겠다. 같은 점에 대한 xy좌표 곱이면 넓이로 봐야겠다. 이런 게 생기는데 이 봐봐 똥이란 말이야 지금. 그쵸? 쓰레기에 똥이에 막 그냥 다 여기서 전혀 풀고 싶지 않게 생겼어요. 이럴 때 얘가 너무 비교하고자 하는 모습이 안 이쁘니까 이 폼 자체를 바꿔보는 건 어떨까? 뭘 이용해서? 등식을 활용해 보는 거야. 자, 많은 등식들이 만들어져요. 왜냐면 x1이라는 건 로그 함수 위에 있기도 하지만 직선이 위에 있기도 하거든.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야. y1이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x1에다가 더하기 2다. 요걸 활용하셔도 괜찮은 거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느낀다면은 누굴 이용해야 된다? y1이라는 녀석이 로그 2에 x1이라는 걸 이용해도 된다는 거야. 맞니? 심지어 너네 이렇게 단순하게만 접근하시면 안 되는 거고 이게 꼭 이 모습이 아니라 위치를 바꾼다거나 하는 식으로 식의 모습을 좀 변화시킨 상태로도 쓸 수 있어요. 특히 얘 같은 경우는 로그식이네라고 인지할 필요가 없어. 지수식이기도 해요. 이해돼요?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너네 마음인 거야. 이해되니?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의 선택이 가능하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x2는 여기 있잖아. x2는 3의 x 그러니까 y1이라는 녀석이 3의 x1 x2죠? 정신 차려. 자 이걸 이용하셔도 되는 거고 그 다음 직선 똑같은 직선이니까 y2라는 녀석이 2-x2다. 요걸 이용하셔도 괜찮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중에서 뭔가를 골라 잡아가지고 여기다가 뭔가 교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됐니? 자 여기서 어떤 게 먼저 느껴지면 좋냐면 우리가 이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은 특히 이런 경험이 풍부하면 좋은데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은 사실 x 더하기 y가 네모꼴로 표현되는 직선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넘겨보면은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야. 내가 다른 직선들을 굳이 이렇게 부르지는 않는데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은 넘겨주면 상수만 남으니까 항상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보이는 것들이 더 생기거든. 지금 이 합이 2인 점들의 집합인 거야. 맞니? 그래서 이 x2와 y1과 관련해갖고 왜 4라는 값과 비교하고 있을까 한번 초점을 맞춰보시면 이 4라는 값을 2와 2로 쪼개갖고 저기 왼쪽에 있는 x2와 y1이 넘어오시면 얘가 x2 얘가 y1이 되면서 2가 되는 값에서 x2를 뺐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얘는? y 얼마가 되니? y2가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되겠니? x1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이게 직선 뭘 쓴 거지 지금 내가 두 번? 이 직선 등식 두 개를 쓴 거야. 이해되니? 지금 1번 점과 2번 점을 기준으로 등식 두 번을 사용해서 더 간단하게 4라는 녀석을 소거해버리면서 y2랑 x1으로 교환이 된 거란 얘기예요. 여기 됐어요? 자 그러면 뭔가 사라지지 않나? 뭐가 정리됐지? 깔끔하게 한번 써볼까? 이거 좀 지우고 좌변에 남은 건 뭐냐면 좌변에는 이제 2에 y1이 남았고요. 아이고 2에 y1이 남았고요. 아이고 왜 이래 이거. 2에 y1 그리고 더하기 2x2 이렇게 남았고 그 다음에 남은 게 우측에는 y2 더하기 x1이죠. 됐어요? 근데 또 이번엔 지수식의 눈이 가지. 이 도대체 뭘까? 근데 가만 보니까 아까 로그를 지수로 표현한 것도 사용할 수 있어요. 당연히 여기 3의 x2를 쓸 수도 있지만 근데 밑이 2인 녀석이니까 얘를 써봐야겠구나. 2의 y1이라는 녀석이 누구래? x1과 같죠? 그래서 x1 자체가 사라져요. 남는 게 누가 되니? 2x2. 지금 비교하고자 하는 대상의 모습이 계속 바뀌어가는 거 보여? 굉장히 심플해졌죠 이제는. 폼을 바꾸는 거라고. 있니? 등식을 활용해서 지금 등식을 3번 썼어요. 직선 2번 썼고요. 그 다음에 이 로그를 지수로 바꿔서 한 번에서 3번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정리를 한 거라고. 베베 꼬아놨다라는 느낌 들지 그치? 그러니까 등식 안 쓰면 풀기 어려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어. 많이 꼬아놓으면은. 자 근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y2랑 2x2를 비교할 건데 y2는 얘는 하나는 지수식이고 하나는 지수식이 아니잖아. 이런 것들 또한 폼 자체를 똑같이 맞춰보는 거야. 얘도 지수식으로 바꿀 수 있어. 왜냐? y2는 어딨어? 이거 뭐야 틀렸네?
y1이요. y2죠. y2는 3의 x2로 바꿀 수 있거든. 지수식이잖아. 그치? 얘도 3의 x2로 바꿔버리면 최종적으로 3의 x2와 2의 x2를 비교하는 건데 x2 당연히 양수니까 밑에 큰 놈에서 더 큰 값이 만들어져야 될 텐데 밑에 작은 놈에서 큰 값이 만들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거짓이구나. 완전히 거꾸로 됐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니? 조금 어렵다는 느낌 드는 거 맞아요?